FM 98.9 메가헤르츠 세종 공동체 라디오 방송 박희숙의 세종원 브런치입니다. 박희숙의 세종원 브런치는 음악과 함께하는 토크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어떻게 모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시간을 가지실 예정이시겠죠. 네, 따스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은 특별히 세종권역 장애인의 구강진료센터의 김종빈 센터장님과 박준상 교수님 두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차별 없는 구강 건강을 누릴 권리가 분명 있겠죠. 장애인의 치과치료는 여전히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감을 느낍니다. 진료 시간 확보와 특수 장비와 전문 인력 등의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이 현실 속을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최전선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으로부터 세종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전국에 15번째로 개소하였고요. 세종시와 인근 지역에 중증 장애인이 전문적인 구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좋은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세종치과병원장이면서 또 우리 김종빈 센터장과 박준상 교수님을 만날 건데요. 잠시 후에 우리 오프닝 음악 듣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박혜경의 레몬트리를 들으면서 창문을 잠시 후에 활짝 열겠습니다. 저도 버벅거립니다. 네, 그럼 이따가 그 얘기하십니다. 내가 처음에 기록해 놓은 거라서.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이게 같이 막 춤도 추고 그래요. 어느 분은 음악에 따라서.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노래 잘 듣고 왔죠. 근데 저는 소개를 박혜경의 레몬트리를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들을 곡목을 먼저 나온 것 같아요.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그렇지만 잘 들었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겨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박희숙의 세종문 브런치고요. 지금 두 분의 원장님과 교수님을 모시게 됐는데 우리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장 김종빈입니다. 네.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시기를 네네. 제가 센터장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자리에 욕심은 많지만 센터장님은 다른 분이 김구현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그러시군요. 네, 저는 병원장입니다. 네. 제가 세종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네. 제가 소아치과 전문의로서 소아 환자의 전신 마취하 치과 치료를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센터장님께 제가 다음에 찾아뵙고 사과드려야 되겠는데요. 사과드릴 분은 아니고요. 오늘 급한 일 때문에 못 나오셔서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모시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윤상 우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보종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고 네. 세종권역장애인진료센터에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치과 보종과 전문의 박준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종시민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영광인 것 같고요. 전문적인 의사 두 분께서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 세종 시민들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귀를 쫑긋하고 들을 것만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또 어떤 곳인지 많이들 궁금해하거든요, 원장님. 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네. 일단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네. 국책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와 네. 또 각 권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서 50% 정도를 지원해주고 계신 네네. 사업입니다. 그러시군요.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애인들이 도대체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인구 통계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등록 장애인은 한 230만 명 정도다라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러시군요. 그 중에서도 저희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는 주로 네.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과 영역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눠서 저희가 네. 이제 진료를 하는데 경증 장애인 분 같은 경우는 이동에 어려움이 없으시니까 네. 일반 진료를 보통 받으실 수 있는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치과 치료 받기가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그러셨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부분이 중증이고 경증인지를 조금 아시고 오시면 이용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 센터를 만들 때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설립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좀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일단은 어떤 국가에서 보존해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점들을 깊이 있게 뭔가 분열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와 일반 치과 치료와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시겠어요? 권역 장애인 구간 진료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치과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전문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장애인 환자분들이 꼭 저희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이번에 이제 저희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에서 진료가 필요하신 환자분들은 네. 일단은 행동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뇌병변 장애라든지 뇌병변. 아니면 발달 장애와 같이 네. 일반 진료를 받기에 네. 이제 가만히 앉아 있기가 어려우신다든지 저희가 어떤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그 네.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 그분들에게 하는 치과 진료가 네네. 일반 환자분들에게 하는 치과 치료와는 다른 건 전혀 없어요. 네. 사실 다 똑같은 일반적인 치과 치료를 하지만 행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필요한 것이고 단순한 뭐 수면 마취란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신 마취가 꼭 필요한 환자분들이 계시고 네. 그러한 전신 마취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이유가 그런 행동 조절이 어려운 치과 치료를 네. 장애인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행동 조절이 어려운 그런 곳이 바로 이제 우리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반인은 거의 뭐 이제 상관은 없지만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특성상 참 불편하고 많이 어려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은 그때 어떻게 막 좀 특이한 상황이 막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일반 환자분과 다르게 네.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 특히 그 중에서도 뇌병변 장애라든지 뇌병변. 뇌전증 장애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행동도 그렇지만 이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과 체어에서 진료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 특히 전신 마취라는 도움이 필요한데 전신 마취. 그런 부분에서 치과 영역에서 전신 마취가 가능한 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네. 병원들이 전국에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고요. 또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비도 있지만 인력도 필요한데 네. 그거를 이제 국책사업과 시의 도움으로 저희가 이제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라는 걸 했고 네. 세종치과병원 세종권역 장애인 진료센터 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 장비가 전국에서 가장 최신이다라는 점을 이 점을 들어서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 네. 그런 분들이 조금 치과를 방문하는 횟수도 줄어들게 되고 편안하게 네.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러시겠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되게 든든하고 반갑네요.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은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마취에 관련된 모든 기구나 그러한 시설들이 되어 있다니 네. 너무 반갑고 좋은 소식을 전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권역 장애인 중에 구강진료센터가 중장기에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네. 전국적으로 이제 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있고, 네. 근데 그런 대부분은 도나 특활시 또 직활시 위주로 이제 되어 있지만 네. 세종시는 그 중에서 좀 특이하게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는 상황에서 가장 늦게 세종 행복도시에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하다 보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도 예. 이제 가장 먼저 생긴 센터가 천안이고 충남센터인데요. 2009년에 생겨서 이 지역 분들이 대부분은 천안센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셔서 네네. 실제로 거기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시려면 1년 이상 밀리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지금 작년 2024년 8월에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아시는 분들이 너무 없으셔서요. 예. 전국에 아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중에서도 가장 조금 한산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고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의 치과 진료를 원활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제가 지난 또 4월에는 세종시 장애인 치과 장애인 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네네. 어울림 거북이 대회도 예. 나갔고 실제로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검진도 해드리고 설명도 드렸는데 네. 의외로 저희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하면 최대한 네.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는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 네. 방문도 하고 소통을 해서 네네.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편안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러셨구나.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구강 건강 데이터를 구축한다든지 그렇죠. 또 그래서 옆에 계시는 또 박준상 교수님도 정책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 정책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진료뿐만이 아닌 그런 정책이나 또 그들의 환경까지도 다 파악하면서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장애인 단체나 보호자들과의 커뮤니티가 잘 맞습니다. 이루어지려면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혹시 그런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또 지난주에는 진천에 진천이 아니죠. 충북? 아니 저기 요셉이 집 전이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전이면에 있는 네. 시설에도 방문 드렸고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 저희가 네. 지역에 계시는 시설분에 방문을 해서 네. 상담도 해드리고 네, 저희 네. 센터를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그러시군요.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방송이나 또 우리들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야만이 될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더욱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몇 개월 되셨나요? 이게 개소된 지가? 23년에 저희가 준비를 23년에. 시작을 했고요. 개소식은 2024년 8월 8일에 그랬습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군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례에 대한 것은 네,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센터가 오픈한 지 한 약 9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저희 이제 센터를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셔서 환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네. 사실 저희 센터가 개소하기 전에도 이미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진료를 받고 있으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 환자분 중에서도 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장애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선천적인 경우보다 후천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뇌졸중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시고 네네. 그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행동 조절이 어렵고 그렇게 네.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시는데 네. 사실 이제 그러한 아내를 두신 남편 보호자분께서 네. 그 아내분이 사실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앉지도 못하세요. 예. 근데 그 아내분을 데리시고 오셔서 그 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셨던 그 보호자분과 그 환자분이 기억이 많이 남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진료를 개소 전에 하면서 늘 안타까웠던 점이 네. 이따가 저희 원장님께서도 장애인 환자분들 비급여 진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센터가 개소가 되지 않았다 보니까 네네. 장애인 환자분인데 비급여 진료 지원을 혜택을 못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 병원에 센터가 개소함으로 인해서 네. 비급여 진료를 이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셨고 이제 네. 그런 상황들이 좀 더 좋아지신 거죠.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도 사실 센터가 개소하기 전에도 진료를 하면서 네. 이런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사실 좀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분도 이제 여기 센터가 개소하면 너무 좋겠다. 네. 그러셨는데 센터가 개소하고 이후에도 지금 계속 진료를 받고 계신데 그런 네. 지원을 받게 되셔서 예. 개인적으로도 참 감사하고 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따스한 그런 훈훈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밖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니까 이 병원의 역할이 그냥 치료뿐만이 아닌 어떤 감성과 마음을 이렇게 끌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욱 더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틈타서 또 열뎌졌는데요. 우리 두 번째 음악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들으려고 했던 거 그걸 들을까요?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무언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장에 기대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하루겠죠. 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흠에 빠지던 남자도 왜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죠. 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딱 따라라라라 띠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따 따띠띠라. 또 아침이 오면 노래를 해. 똑같은 거리를 걸어가도 난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그 신비함에 놀라 웃었죠. 내 웃음소리 퍼져 향기롭죠. 웃어봐요 모두 즐겁게 노래해요. 싱그러운 나만의 레몬 트리. 사랑이 많아서 힘든가요? 웃고 있는 얼굴이 아픈가요? 환한 미소 내가 줄게요. 더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맘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내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 빛깔 레몬 트리. 조금만 더 새롭게 더 예쁘게 온 세상을 상큼하게 할 거야. 가슴에 가득히 내 꿈에 숨겨온 널 위해 가까운 노란 빛깔 레몬 트리. 네, 오늘 기분 좋은 두 분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나누다 보니 레몬트리까지 또 음악을 들으니까 상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세종권역의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장애인 구강 질환의 예방이나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 점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센터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실제 세종치과병원은 2017년부터 세종시의 국무총리실 앞에서 저희가 분원을 열어서 했고요.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의 분원으로 저희가 7개 과의 전문 과목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네네. 대학병원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네. 세종시에서 이런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싶다는 그 제안을 저희가 이제 세종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네네. 작년에 이제 드디어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만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박준상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도 꾸준히 장애인 진료를 해왔는데 네. 중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체어에 앉기도 힘드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네. 그분들한테는 이 전신마취라는 치료가 내원 횟수를 줄이고 편안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가 참 어려운 것이요. 네. 장비도 그렇지만 시설 기준을 갖추는 게 어려운데 네. 다행히 이제 정부와 세종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네. 저희가 센터를 할 수 있었고요. 일반인 분들도 모든 진료를 받으시는 거는 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네. 시설 이용 뭐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좀 더 편안한 환경을 네네.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신마취하에 치과 진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도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막상 전신마취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뭐 내변변 네. 장애라든지 네. 그분들은 본인 스스로 행동 조절이 되게 어려운 분인데 그분들이 네. 치과 체어에 앉는다는 건 더더욱 힘들고 낙상사고도 그렇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사실은 전국에 몇 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걸 저희가 갖춰뒀으니까 네. 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음. 반드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은연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은 상식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밖에 외에 특히 질환을 앓거나 특히 구강에 관련된 걸 오늘 처음 들어보니까 정말 환자들도 환자들이지만 원장님이나 교수님들께서 상당히 애쓰시는구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아유, 갑자기 듭니다. 네, 그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치료를 하고 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네. 아까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린 거에 하나만 더 네, 덧붙여 네, 말씀을 네, 드리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설적인 면만 저희가 강조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치과 치료는 또 비용도 무서워서 놀라시잖아요. 제일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네. 비급여 진료가 특별히 많은 게 또 치과 진료다 보니까 네. 장애인분들이 특히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네. 비급여 진료의 50% 정도까지를 50%.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네. 또 치과 영역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시는 분은 30% 정도, 또 경증이라 하더라도 10% 정도의 비용을 정부에서 보존해 주시고 보존을 합니까? 또 하나는 스마일 재단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그쪽을 그건 통해서 뭐예요? 이게 이제 그 스마일 재단은 2003년부터 장애인 치과 진료를 위해서 저희가 네. 도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정부와는 상관없이 생긴 데인데 네. 그쪽에 사연을 저희가 등록을 하면 스마일 재단에서도 또 일부 저희랑 협약을 맺은 부분이 있어서 네. 또 그쪽에서 여기서 지원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고 네. 전에 또 박준상 교수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네. 지역의 그런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분들의 또는 그 비급여 진료비의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네. 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그야말로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내가 우리 센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많은 일도 하시고 이걸 구축을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진료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과제가 남다르게 또 있으시지 않을까. 또 과제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더욱더 큰 바람 같은 것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접촉해서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한데 이런 점들을 국가에서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장애인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반 분들은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네.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많은 장애인 환자분들은 사실 그냥 보통의 삶을 소망하고 이루는 것 자체도 네. 과분한 꿈과 어떤 소망이 될 때가 여전히 그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재단, 장애인과 관련된 재단에서 네. 이제 비전이 뭐냐면 장애인분들의 보통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 동반자적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장애인 환자분들이 태어나서 예. 인생을 살아가시고 네. 죽기까지 그 인생의 전 생애 주기에서 사실 네.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현실인데 네. 그 중에 일부분인 치과 진료를 네.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고 또 세종시와 또 인근 지역에 살고 계신 장애인분들이 네. 그냥 일반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는 것처럼 네. 그냥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접근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의 예. 센터의 큰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창한 어떤 과제나 바람보다는 네. 정말 장애인 분들도 차별받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치과 진료를 받는 것처럼 네. 편안하게 접근하고 거기에 플러스 사실 이제 진료비 혜택까지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은 네. 너무 많지만 네. 사실 치과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접근하기 힘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정부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 환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네. 잘 알고 계실 수 있도록 홍보를 또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홍보가 필수인데 또 사람들이 겪어보고 느낀 거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 홍보도 대단히 차질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과제나 바람을 이제 그렇게도 얘기는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정부는 올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과에 관련된 처치 수술에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를 더 확대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치과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사실 네. 장애인에 대한 치과 치료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거를 배우거나 하는 경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일반 치과 의사분들도 밖에 나와서 개업을 하시든 일반 치과에서 진료를 하고 계실 때 막상 이렇게 행동 조절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시면 먼저 겁이 납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렇죠. 치과 진료들은 뾰족한 것도 많고 네. 날카로운 것도 많고 굉장히 조그만 것도 많은데 네. 이러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겁이 나다 보니까 음. 많은 중증 장애인 환자분들이 일반 치과에 내원하셨을 때 대학병원에 가셔야 돼요. 다른 병원으로 가셔야 돼서 진료를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이제 중증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을 때 가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 거는 치과 의사들이 사실 이게 장애인 환자분들을 치료하려면 시간을 많이 빼놔야 돼요. 행동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 환자분들의 한 네. 3명, 4명, 5명 치료할 네. 시간을 빼놔야 그분을 어르고 달래고 치료하고 설명해주고 붙잡아 놓고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보완을 해주신다는 거는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치료를 할 때 대부분이 어른들이 그럴까요? 아니면은 아동들이 그럴까요? 제가 좀 네. 첨언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소아치과 전문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 장애인 그 치과에서 장애인 관련한 어떤 모임이 처음 시작된 거는 네. 2003년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2003년도. 제가 스마일 재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네. 처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소아치과 교수님 이긍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네. 이 장애인 치료에 제일 관심이 많으셨고 97년도부터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하셨고 네. 99년도에는 진료소를 처음 세우시다 보니까 또 진정치료라는 치료를 치과에서는 소아치과에서 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장애가 물론 후천적인 장애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치료를 하다 보는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저희 소아치과 선생님들이 되다 보니 그분이 이제 그런 단체를 만드셨고 2003년에 그 스마일 재단이라는 것도 설립을 하시고 네. 또 그거 이제 정책적으로 계속 저희가 제안을 해서 네.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권역 장애인 진료센터를 만들게 되었고 네.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치의 사업이라는 거는 네. 또 이제 2018년 전부터 저희가 네.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이라는 걸 또 복지부에서 해오고 있었어요.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네. 올해부터는 이제 장애인에게도 주치의 제도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장애인 진료와 관련된 3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본인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보호자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치과 병원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진료를 이제 어느 쪽에다가 정부에서 이제 네.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측면에서 네. 시설면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담당해서
권역별로 장애인 센터를 네. 구강검진 진료센터를 만들어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용하는데 일반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들이 진료 이용이 어려우니까 네. 그분들을 좀 커버하겠다는 뜻에서 만든 게 이제 주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좀 전에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울림 거북이 대회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두 분 다 가셨었나요? 그날은 바쁘셔서 저만 가게 그러셨군요. 됐습니다. 거기 저는 못 가봤어요, 사실은요. 그때 네. 센터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러셨군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못 갔는데 그때의 그 서비스 차원에서 진료를 해주셨다고 했죠. 진료라고 하기는 진료 좀 기구라는? 그렇고요. 검진을 제가 검진만. 해드렸고요. 124분의 이제 어우. 장애인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에 예상은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네. 그 전에 저희가 어울림 마라톤 대회라는 걸 작년에 네. 한번 나갔었는데 네. 별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네. 못하셔서 네. 준비를 많이 못했다가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구강 그러셨구나. 검진과 상담과 네. 이런 일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들 중에도 치매 환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장애인 구강 센터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드렸듯이 예.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권역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아까 말한 중증 장애인들도 이용하시기 네. 쉽도록 그런 시설 장비를 갖췄다는 면에서 다른 데와 좀 특화됐다고 보시면 그러시군요. 맞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 치매 환자분이 이가 아파서 데려갔는데 너무 몸짓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못 하고 왔다 이 말을. 그럴 때 진정법이나 전신 마취가 참 도움이 되실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도 이제 이 점도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아쉽네요. 네, 끝으로 우리 세종 시민들에게 이렇게 나오셨으니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당부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계획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뭐 네. 당부의 말씀은 드리는 거는 제가 감히 말씀은 아니고요. 전하고 아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네.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개소한 지가 벌써 9개월이 지나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행사들을 참여했을 때 네. 저희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게 안타깝고요. 네. 그걸 이제 저희도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이번 기회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도 초대해 주신 또 남부통합보건지소 네. 소장님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저희 사업을 도와주고 계시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또 저희가 남부통합보건진소와 함께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 사업을 할 것이고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네. 검진도 해드리지만 많은 상담 또 입술질 교육 여러 가지를 제가 네.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남달리 뭐 일반 치과가 아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와 닿고요. 더욱 더 우리들도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뭐 마무리 말씀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세종 권역 장애인 구강센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이 네. 어쨌든 2017년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치과대학병원으로 진료를 저희 세종시민 비롯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저희 대학병원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세종 시민들도 많으세요. 네. 근데 이 치과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되는 정말 필요한 이유가 많은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개인 치과에서 사실 치료가 어려워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세종에 저희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이 없다면 네. 세종에 사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이라든지 멀리 가셔서 또 오랜 예약을 기다리셔서 네.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장애인 진료뿐만이 아니라 일반 진료도 또 어려운 진료들 잘 받으시고 또 행복한 세종 안에서 또 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인문학 강의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궁금한 것도 많지만 다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불러주십시오. 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록 전국에서 15번째로 개발한 후발주자지만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우리 김정빈 원장님과 박준상 교수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끝으로 노래가 있거든요. 이분도 이 노래도 저희가 그 시각 장애인이세요. 시각 장애인이 부른 노래인데요. 김광석의 노래 들으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사랑했지만,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을 홍세복 씨의 노래로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비 속으로 사라져 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그대를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설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그대를 사랑했지만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나 봐. 그대일까 그대 보낸 미련일까.